자, 1번 문항.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에서 선택지하고 본문과에 그죠?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선택지와 본문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결국에는 윗글과 그 다음 보기에 A, C가 있는데 그래서 윗글하고 보기하고 연관성을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문단과 역시 관련이 있는 거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호가 보기에 기호가 제시됐죠. 보기에 기호가 제시됐으면 우리는 선택지부터 읽어야 돼요. 선택지부터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가 기호하고 연결됩니다. 1, 2번이 A와 연결되죠. 그 다음에 3, 4번이 B하고 연결되고 5번이 C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1, 2번 선택지는 A만 읽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선택지를 먼저 보지 않으면 A 읽고 여러분들 B 읽고 C 읽고 나서 A 판단한 다음에 B 판단할 때쯤 기억이 나지 않아서 C 다시 읽어야 돼서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효과를 쓰려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택지, 1번 선택지 읽고 A 읽고 판단하고 2번 선택지 바로 판단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자, 그럼 기억이 뭔지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기억을 보니까 마지막 문단에 두째 줄 레지미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문단에 두째 줄에 레짐이론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레짐이론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근거가 6문단이겠거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지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정치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권력을 사용해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정치란다. 자, 그래서 권력을 사용해서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정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둘은 이제 유사하다라는 거죠. 두 종류의 정치는 모두 약자에 대한 지원, 표준 도량령 확정 등과 같은 종류의 정책적 문제를 다룬다. 또한 무력의 사용이나 집단을 대표한 결정 같은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정책적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이 그 무력의 사용 또는 집단을 대표한 결정 이런 것처럼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국제정치는 몇 가지 점에서 국내 정치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그래서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의 차이점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국제정치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다. 자, 국내 정치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심적 권위가 없다고 했어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연합은 정부가 국가 내에서 행할 만한 여러 일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결정을 강제할 자체적인 군대나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국가 내의 중앙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자체적인 군대나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처럼 중앙정부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협상을 하든 전쟁을 하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때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쵸?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막 폭격을 가하고 했을 때 민간인들이 막 희생되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들을 그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그러니까 지금 경찰력이라든지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재할 힘이 없다는 거야. 자, 이 때문에 크고 강력한 국가들은, 이제 크고 강력한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을 위협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작은 국가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 동맹을 해서 더 강력한 국가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열강들, 즉 중국, 그쵸? 그다음에 일본,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하고 싸우기가 힘드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미국. 그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이제 그들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이제 그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중심적 권위가 없다라는 거. 세 번째 문단을 봅시다. 국제정치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자면서도 국내 정치가 구분된다. 자,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자,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을 대리하여 국익을 위해 일한다. 자, 이제 국제정치죠.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있어요. 자, 그 나라의 국민을 대리하고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국제정치에서 국가이익의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이며, 이에 비하면 다른 것의 중요성은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국가이익의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 자국의 이익이. 자, 이러한 점에서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에 비해 도덕적인 면에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도덕적인 면에서 냉담한 태도가 나타난대요. 국내적 사안에서 지도자가 행했다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정치적 활동이, 즉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 국제정치에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쵸?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뭐 이런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라는 것은 엄청난 큰 범죄예요. 그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나 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도덕적인 면이 경시가 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보복을 하잖아. 그쵸? 보복 폭격을 막 합니다. 이거 완전히 도덕성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만 보는 거야. 니네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네 목숨은 우리 자국인의 목숨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니네가 우리를 건드려? 폭격. 완전히 비윤리적인 거야. 이 전체 인류의 관점에 보면. 근데 그거를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외면을 하고, 그렇죠? 라고 하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 이제 세 번째죠. 국내 정치에 비해 국제 정치에서의 지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어렵고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국제 정치에서는 지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어렵고 오해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국 간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잘 알고 비슷한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행위자들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통역사와 함께 가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된다.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거나 공유된 가정과 동기가 부족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통역사가 있어서 또 오해가 되는 거고, 그렇죠? 문화적, 종교적 차이나 또는 공유된 가정과 동기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국가 간의 의사소통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그 의사소통이 어렵고 오해가 발생하기 쉬워요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서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군사력이 국제정치 참여자들의 주요 권력 기반으로 국제정치에서의 전반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자, 그래서 이 군사력이 바로 그 국제정치 참여자들의 주요 권력 기반이고
바로 국제정치에서 전반적인 권력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센 미국이 거의 주도를 하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뭐 했어요? 전쟁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휴전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딱 이야기하자면 우리 휴전 바로 합니다. 바로 휴전을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휴전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세야지만이 권력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군사력에만 의존하면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일원이자 다른 국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국가란 평판으로 이루어진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군사력에만 의존을 하면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바로 뭘 볼 수 있어요? 북한은 지금 어쨌든 막 핵무기, 그죠? 막 미사일 막 해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막 군사력에만 의존하니까 고립돼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이와 더불어서 바로 국제사회의 건설적 일원이 되고 바로 다른 그 본받는 모범국가, 바로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정치 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데 군사력 다음이죠, 지금. 그렇죠? 군사력 다음 부차적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능력 있는 리더십이 한 국가가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리더십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5번째 문단에서는 권력관계는 첫 번째 군사력,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 세 번째는 경제력, 네 번째는 지도자의 능력 있는 리더십. 이 네 가지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6번째 문단. 한편 국제정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중심적 권위, 공통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이 상황에서도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체제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자,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레짐 이론은 레짐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짐 이론에 따르면 국가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를 넘어서서 구성원들의 행태를 교정하는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인 집합인 레짐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의 이제 집합인 이 레짐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권력관계를 뛰어넘는 거네요. 국가들은 개별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이지만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레짐들은 무역, 인권, 정의, 환경보호 같은 영역을 다룬다. 자, 이 레짐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역, 인권, 정의, 환경보호 등의 영역이라는 거. 자,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질서는 무역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체제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레짐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레짐, 바로 뭐냐? 무역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경제체제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에 대해 부국과 빈국 간 불균등을 묵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했다는 점과, 자,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했다. 즉, 레짐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 가치의 집합이, 레짐들이 국가들이 속한 권력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의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짐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내용 일치 문항이죠. 1번 한번 보니까 국제정치에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기반이 되는 건 경제력이다. 근데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다섯 번째 문단의 첫째 줄과 둘째 줄을 보면 5문단 첫째 줄과 둘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사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력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정답이 3번이기 때문에 B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먼저 B 부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죽이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거죠. 영국 수상 처칠, 독일 도시의 재앙 수준의 엄청난 폭격을 가하도록 했다. 자, 이들은 무고한 민간인의 큰 피해가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런 행동에 대해 비판받긴 했지만 처벌받지는 않잖아. 자, 무고한 민간인의 큰 피해지만, 그쵸? 그래서 비판을 받기는 처벌받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니까 몇 번째 문단하고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문단이지요. 세 번째 문단의 도덕적인 면이 경시가 되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3문단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럴 때 3번 선택지 한번 보면 타국의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 수상의 공격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의식했는데 소프트 파워는 지금 보면은 다섯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이에요. 5문단에 셋째 줄에서 언급되는데 그 소프트 파워가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겁니다. 모범국가, 건설적인 일원이자 모범국가라는 거. 자, 이걸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의식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죠. 뭐예요? 자국의 이익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 자, 물론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주 잘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전 세계 인류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십만 민간인을 죽였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문항을 한번 가보면. 자, 기억을 이해한 내용 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레지미론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 자, 이것으로 결정한 것 정답 1번인데 국가들의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거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섯째 줄 6문단의 다섯째 줄을 통해서 다섯째 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공동선에 공유된 비전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